은퇴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원치 않았던 운명도 아니었다. 나 스스로가 그 시기를 정했고 일터에서의 마지막 날에 말없이 박수받으며 걸어 나왔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익숙한 전화도 줄었고 불쑥 들어오던 메일도 멈췄다. 점점이 사라진 사회적 관계들, 조용한 집안, 가끔 울리는 택배 알림 외엔 바깥과의 연결도 줄어들었다. 처음엔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이라고 여겼다. 아침에 늦잠을 자도 되고 커피를 천천히 내려 마셔도 되니 그저 호사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고요가 며칠 지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붕 떴다. 내가 나를 소개할 말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부장도 아니고 어떤 직무를 가진 사람도 아니며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도 없다. 사람들만 떠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알게 됐다. 나도 나를 떠나 있었다는 걸. 첫 번째 사례는 68세의 정우 씨 이야기다. 그는 대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맡았던 베테랑이었다. 평생을 조직의 질서를 관리하며 살아왔고 그런 만큼 퇴직 이후의 삶도 깔끔하고 질서 있게 준비되어 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계획이라는 것들은 외부의 움직임이 있어야 작동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 그가 만든 자기관리 스케줄은 첫 달만 지켜졌고 이후로는 무의미한 표로 남았다. 외출은 줄었고 가족과의 대화도 단조로워졌다. 정우 씨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자존감 저하가 주원인이라는 말을 들었다. 자존감은 단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능력이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고 이 사고는 일상이 무기력해지는 원인이 됐다. 병원 상담 이후 그는 작은 봉사활동부터 시작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책 읽기를 도와주며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자존감은 성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에서 되살아난다는 걸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두 번째 사례는 70대 초반의 미숙 씨다. 그는 평생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은 전형적인 전업주부였다. 남편의 은퇴 이후 두 사람은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 아이들은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녀는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점점 자신이 없어졌고 남편의 말에 조용히 따르기만 하게 되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부담스러워졌고 모임에서는 말을 아꼈다.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보다 더 괴로웠던 건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중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고 어린 시절 그림을 좋아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처음에는 색을 고르는 것도 어려웠지만 점차 붓을 잡고 있는 시간이 가장 위로되는 순간이 되었다. 미숙 씨는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감정을 되찾았다고 했다. 자존감은 외부의 인정을 넘어서 스스로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그녀는 증명했다. 세 번째 사례는 은퇴 5년 차에 접어든 상현 씨다. 그는 한때 촉망받던 기술자였고 정년 퇴직 후에도 짧은 계약직 일을 병행하다 이제는 모든 일을 접었다. 처음엔 기술 블로그라도 운영해 보려 했지만 글쓰기는 익숙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는 느낌이었다.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이 고통스러웠다. 아무것도 안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고 시간은 넘쳐나는데 쓸모는 줄어드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재능기부 플랫폼을 알게 되어 자신의 기술을 무료로 알려주는 모임을 시작하게 됐다. 동네 중학생들에게 간단한 코딩을 알려주는 일이었고 처음엔 무료로 알려줘도 듣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지만 예상 외로 반응이 좋았다. 한 학생이 덕분에 진로가 확실해졌어요 라고 말하던 날 상현 씨는 오래 잊고 있던 뿌듯함과 존재감을 되찾았다고 했다. 자존감은 반드시 일자리나 지위에서만 오지 않는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는 것을 느낄 때 스스로를 다시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쉴 권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 시기는 많은 이들에게 자신에 대한 정체성, 존재 의미, 인간관계의 재정립이라는 본질적인 물음을 던진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사회적 호칭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스스로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막막해진다. 이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단순한 자긍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뿌리다. 그리고 이 뿌리는 직장도 타인의 평가도 아닌 자기 삶의 경험과 선택 속에서 길러져야 한다. 3명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자존감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 그 회복은 혼자서 이뤄지지 않는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작은 성취를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 새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누군가를 도우며 나를 되돌아보고 예전의 나를 잠시 놓고 새로운 나로 조금씩 길을 다시 내는 일. 은퇴란 그런 시간이기도 하다. 어쩌면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따라 살아오느라 너무 오래 나를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다시 찾아야 할 때다. 삶은 계속되고 있고 나 역시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떠난 줄 알았던 나,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던 나. 그를 다시 불러내는 것, 그게 은퇴 이후 진짜 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은퇴 이후 자존감이 무너지는 현상은 단지 개인의 나약함이나 심리적 불안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일 중심, 성과 중심, 조직 중심의 삶을 이상적으로 여겨온 구조 속에서 예고된 결과이기도 하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곧 존재 이유였던 세대에게 은퇴란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와도 같은 충격이 된다. 우리는 흔히 자존감을 개인 내면의 문제로 축소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관계와 제도, 문화 속에서 형성되고 해체되는 사회적 구조물이기도 하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자존감의 위기 역시 하나의 집단적 문제로 다뤄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다. 일터에서 물러난 이들에게 남는 것은 시간뿐이라고들 말하지만 실상 그 시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공허와 외로움, 그리고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었는가를 정확히 직면하는 일이다. 대다수 은퇴자들이 겪는 무기력은 단지 활동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이탈과 무용감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나의 경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나의 존재가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은 자존감의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킨다. 특히 남성 은퇴자에게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오랫동안 가족 내에서 가장이라는 역할로 정체성이 고착되었기 때문이다. 수입원이 끊긴 순간 가족 내 권위와 위치도 위태로워지고 이는 심리적 위축과 자기 부정으로 이어진다. 반면 여성 은퇴자의 경우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한 돌봄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공허함보다 당혹감이 앞선다. 자존감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되살아나야 한다. 이는 경제활동의 여부와는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는 경험이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에서 보듯이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 지역사회 참여는 이런 감각을 되살리는 데 중요한 매개가 된다. 문제는 이런 기회를 발견하고 연결해주는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자존감 회복은 단순한 심리치료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프로그램, 제도적 배려, 지역 공동체의 재구성 속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다. 예컨대 일본은 은퇴자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며 은퇴 후의 역할 재설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은퇴 이후 삶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고용도, 돌봄도, 인간관계도 모두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일로 여겨진다. 자존감의 상실은 곧 사회적 소외로 이어지고 이는 고립감과 우울증, 나아가 건강 악화와 자살 위험 증가로까지 연결된다. 실제로 한국의 노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자존감이 낮은 이들은 건강 관리에도 소홀해지고 일상에서의 활력을 점점 잃는다. 이처럼 자존감은 단지 심리적 개념을 넘어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 체력과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점검되어야 할 것은 나를 어떻게 다시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과거의 역할에 집착하기보다 현재의 삶에 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이는 내가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전환되는 지점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자신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금의 나는 느리게 걷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속도를 익히고 있는 중일 수 있다. 중요한 건 자신을 기다려주는 것이다. 자존감은 타인의 박수보다 내 안에서의 작은 확인으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일, 작은 일에도 집중하는 태도, 내가 나에게 묻는 진심 어린 질문들이 그것을 조금씩 쌓아간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함께 걸을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그것은 더 잘 자란다. 우리는 서로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삶의 문턱이고 그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여정이다. 자존감이란 결국 그 길 위에서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의 문제다. 사회는 그런 사람들의 회복을 응원하고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고령화 사회를 건강하게 견디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 모두가 결국 마주하게 될 미래의 초상이다.